특별히 심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신다고요? 그럴 땐 부교감신경 활성법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뇌편환의원 박종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심장 두근거림으로 얼마 전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3개월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날은 1시간 넘게 계속 두근거릴 때도 있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인가 싶었는데 계속돼서 심장 검사도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큰 문제는 없대요. 심장이 두근거리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속도 메스껍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 심장 검사는 매년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정상인데도 증상이 반복돼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심장 쪽 증상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검사도 다 받아보시고 한의원에 오시는데요.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데도 자꾸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심장 자체에 이상이 없다면 심장 주변에서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주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인 심장 두근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릴 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신경계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파도가 몸 내부나 외부에서 오는 환경 변화라고 하면, 배는 우리 몸에서 심장박동, 소화, 배변, 호흡, 혈액순환, 체온 조절, 혈압 조절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둥둥 떠 있을 때 잔잔한 파도도 오고 어떨 때는 큰 파도나 폭풍이 몰아닥치기도 하죠. 작은 파도나 큰 파도에도 배가 수평 균형을 바로바로 잡아줘야 배가 전복되지 않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배가 수평 균형을 스스로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도 자율신경계의 두 축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심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 혹은 체력적인 과로나 수면 부족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빠르게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는 거죠. 그럼 자율신경 실조증은 왜 생길까요? 제가 여러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원인들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두 가지 요인은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반복되는 불안, 긴장, 걱정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잦은 야근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내 체력보다 과한 운동 같은 신체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모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경계 상태로 전환시키는데요. 이런 몸과 뇌에 내려진 긴장 상황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심장이나 위장을 비롯해서 몸의 여러 장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잘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심장 두근거림, 명치 갑갑함, 소화불량, 속 메스꺼움, 불면증, 심한 경우에는 불안장애나 공황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이렇게 계속 항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치료 핵심은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주느냐, 그리고 회복된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입니다. 계속 과민해져 있는 교감신경은 안정시켜 주고요, 부교감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생활관리 방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교감신경 활성법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려면 일단 몸이 안정되고 이완되어야 하는데요.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을 천천히 해주시면서 심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릿속의 생각을 잠재우시는 거를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요. 최소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하고요. 잠들기가 힘들다면 자기 전에 가볍게 체조를 해주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명상을 10분씩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최대한 간이 세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드셔주시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20-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는 것도 부교감신경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이런 부교감신경 활성법을 같이 해주시는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을 증상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치료하시려고 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여러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 병원에서 검사도 해보시고 진단도 받으시고 약도 드셔보시고 치료도 다 해봤는데 잘 안 나았다고 불안해하시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율신경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해줄 의사와 병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료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몸을 개선시켜주면서 불균형해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원인 없이 심장 두근거림 증상과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